현답 리포트. 삶의 현장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입니다. 김혜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답 리포터의 김혜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볼 소식은 뭘까요? 네, 김다운 아나운서 혹시 주민조례 발안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뉴스하면서 종종 접해본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 발안 제도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관련 규정이 생겨서 일찌감치 도입이 됐지만 이게 청구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폐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절차도 간소화가 됐습니다. 네,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솔직히 빛 좋은 개살구였는데요. 전부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한결 주민들의 참정권이 높아지겠네요. 네, 또 조례 청구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를 했고요. 최소 동의 인원을 줄여서 조례 청구 문턱을 대폭 낮추면서 주민들이 참여할 길이 넓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울산 중구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를 직접 만드는 데 나섰습니다. 와, 중구에서요? 네. 그럼 어떤 내용으로 주민 발의에 나섰나요? 울산 중구 병영 주민들이 국어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원배 선생 생가 주변을 한글 역사문화마을로 조성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주민 발안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병영 외솔 한글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주민회의는 울산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주민 발안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병영 외솔 한글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주민회의에 천병태 공동대표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외솔 한글 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 오늘 저희들은 영영 외솔 한글 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조례의 발의를 위한 3,031명의 청구인 명부를 중구회의에 제출합니다. 작년 2월 말경에 중구청이 한글 역사문화 특구를 시내 원도심에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은 한글의 정체성이 없어 실패하고요. 경영의 한글 문화 자원은 퇴색되어 버립니다. 결국 중구의 문화 정책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도심 중심의 한글 문화 특구를 반대하고 한글 문화 마을의 조성을 제대로 좀 해달라는 그런 진정을 시청, 구청이 내놨는데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망쳐나는 한글 문화 마을을 개선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의 발의와 제정을 목적으로 주민 직접 참여 청구인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즉 제도적으로 한글 문화 마을을 추진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를 주민들이 발안하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주민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중구청이 다른 원도심에 한글 관련 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는데 주민회의에서는 꼭 병영에 한글 문화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발안에 나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무엇보다 외솔 최원배 선생이 병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병영의 외솔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미 2013년에 병영 한글마을 조성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된 바 있는데요. 외솔 최원배 선생의 고향이 병영이기에 병영의 중앙길을 한글 거리로 조성했고 한글 간판 사업도 병영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병영에 한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여러 개 진행된 바가 있는데 이 중구의 다른 지역에 한글 역사 문화 특구를 세운다고 하니까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또 외솔 탐방길도 만들었고 한글 울림탑도 세워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또 문제는 병영 한글마을 조성이 추진돼 왔지만 외솔과 한글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회의 천병태 공동대표 통해서 들어보시죠. 취재 리포터님 난구하면 뭐가 떠오르죠? 난구하면 저는 고래가 떠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구하면 외솔 한글이 떠오릅니까? 사실 잘 확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차이가 뭐냐. 문화 콘텐츠를 느낄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시장이나 구청장이 울산을 한글 도시로 품격 높인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지금까지 안 됐습니다. 중구청은 한글 도시를 선포를 하고 한글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한글 문양 새겨놓고 동네마다 단체들과 한글사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글도시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시행정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병영에 조성한 한글 문화 마을의 모습을 저해하는 환경과 시설부터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소고 한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오히려 한글 거리의 경우 병영에 있습니다. 기존의 전봇대와 한글 전봇대가 습격을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글 마을 조성 없이 한글 도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중구가 한글 도시를 선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제대로 된 한글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미 병영에 진행된 여러 가지 한글마을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모습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번 조례제정 발안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모두 3,031명이고요. 실제 주민들은 한글 거리에 한글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엉망이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 김정미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병영에 산 지 18년 정도 됐고요. 병영이 그동안 너무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중구청에서 한글을 주제로 하는 문화 아이템을 성남동에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선 너무 화가 나서 자료를 막 찾아봤는데 옛날에 한글 거리를 조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하게 되고 뜻이 있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 운동을 이제 참여하게 됐고 서명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건 진짜 환영하고요. 제가 해보니까 주민들이 하기에 너무 힘든 게 많더라고요. 이런 법을 만들어놨으면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첫 사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그 빛이 발할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의원님들하고도 만나서 항의도 해보고 같이 발의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묵살해버리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의원님들 자체가 주민조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주민들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시행하는 구나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조례 발안 제도가 법 개정이 되면서 간소화되고 또 참여 기회도 넓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또 쉽지가 않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주민의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이 주민조례 발안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법의 취지가 발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민조례를 청구하는 주민운동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주민자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구의 경우에는 2,604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명부를 제출하면 구의회가 이를 접수하고 심의해야 하는데 서명에 동참한 주민이 모두 3,031명이기 때문에 서명 동참 인원은 충족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주민회의 선병태 공동대표 통해서 들어보시죠. 청구 이후에 청구인 공표를 하고 청구인 명부 열람이 끝나면 중구의장이 청구 또는 각하를 결정하게 되고요. 이후 청구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됩니다. 저는 중구가 한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런 조례, 즉 병영예술 한글 마을 조성 조례는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 문화 마을 조성은 주민이 주도하여 계획 입안 추진 운영되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나 그리고 관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주도해서 예술 한글 사랑과 자긍심이 이 병영에서부터 널리 퍼져나가고 향후 한글 문화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 이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주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 한 개 생긴다면은 오픈 클로즈가 아니라 그 미용실 주인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열림 닫힘 이렇게 생길 때 정말 이 한글 문화 마을이 병영에서부터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민조례 발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 관련법 전면 개정 이후 울산 중구 지역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울산하면 고래 또 그 외에도 한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한글 문화마을이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한글이 네. 울산의 대표 문화자원이 되는 그날을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대표님 말씀처럼 서울의 인사동 가보면요. 이 영어 간판이 다 한글 간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떨까 싶습니다. 자, 현다 리포터 오늘은요, 병영 외솔 한글 역사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조례 발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